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지난주에 저희가 여러 다중의 캐릭터들을 놓고 뽑아달라. 많은 분들이 이제 의견을 막 올려주셨어요. 반응이 굉장했죠. 네. 참, 소개부터 해야지. 일단, 네. 네. 연애지상주의자 한량 김 선생 나오셨습니다. 네. 사람 소개하고 있는 한량 김 선생입니다. 네. 영화 만들고 싶은 김프로입니다. 네. 네. 청중평가단 플러스 전 세계적으로 이메일이 왔는데, 집계하느라 힘들었고, 네. 일단 까먹으신 분이 있을까봐 네 분 프로필을 좀 소개해드릴게요. 배준현 씨 계셨고요. 배준현 씨. TK 배, 일산 배 씨, 젠더 감성 준. 이렇게 네 분이었습니다. 네. 표가 굉장히 지금 각축전이었어요. 그래서 선정이 어려웠는데. 공정하고도. 그쵸. 네, 엄정한 기준을 놓고. 네. 떨어뜨릴 사람 떨어뜨리고. 네. 붙일 사람 붙이고 해가지고. 네. 일단 젠더 감성 충만한 준 씨는 상담 코너에 너무 잘 맞는다. 이견이 없이. 상담 코너로 가셨고, 그분은. 이제 나머지 세 분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예, 그래도 좀 저희가 서운한 건 서운한 거고, 정하는 건 정해야 되니까. 그렇죠. 기회는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만 한다. 네. 그 정신으로. 네. 정말 어렵게 뽑았습니다. 일산 사는 TK 배준현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공정하다. 공정하잖아. 네. 야. 안녕하세요. 일산 사는 TK 배준현 씨. 예, 지금 세 사람이 동시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 무슨 말투로 말해야 되나. 누구 하나를 떨어뜨릴 수가 없었어. 네. 어쨌든 그래서 준이는 절로 갔어요. 갔어요. 네. 참 다행이네. 적당히. 그러니까 모든 일을 만족시켰잖아요. 모든 분들을 만족시켰지. 야, 이 포퓰리즘 방송이구나. 자, 소감 한 말씀해주세요. 일산 사는 TK 배준현 씨. 네. 어렵네, 정말, 이거. 네. 여러분, 제가 분열된 자아를 확인하는 한 주였고,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격하게 맞아주셔서 정말 기분이 좋았다가, 황대리 웃음소리 다 붙였어. 역시 사람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우리 선택과 집중했잖아. 뭘 하는 거냐. 네. 뭔 시덥지 않은, 원래 방송이 시덥잖아요. 그래. 그냥 하는 거니까. 네.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겠고. 자, 이번 주부터는 저희가 새로운 코너를 이제 선보이는데. 네네. 오빠 생각과 오늘의 빠따. 도대체 뭔지. 사연이 아무것도 안 들어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요런 방식으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된다. 네. 네. 보여드릴 테니까. 그래도 반응이 없으면 없어지겠지. 그래. 저희에겐 굉장히 많은 코너들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자, 오빠 생각 들어가기 전에 그렇지. 우리 새신자분들 그 전에 해야 될 게 있어요. AS를 짧게 해드려야 될 게 있는데 네네. 지난 방송에 제가 심재철 광주 민주화운동 설명하면서 그 심재철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설명하면서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실언을 했어요. 요 부분은 정정을 해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심재철 부장검사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그분이 이제 이름이 똑같다고 막 이제 그 법조기자들 사이에서 그랬던 적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다 제가 실언을 좀 했는데 아니고 이분은 그 MBC 기자 출신의 그 한나라당 새누리당 이쪽 국회의원이에요. 그리고 누구지 싶으신 분들은 생각나실 거예요. 아마 얼굴 보시면 대부분 아시는 분이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그 야한 사진 스마트폰으로 보다가 3층에서 찍혔어 사진이. 그래서 야짤 동영상으로 유명한 국회의원인데 야사 심재철 선생님이시구나. 그렇지. 네. 아무튼 제가 정정 드리고요. 댓글 게시판에 올려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해명을 했습니다만 계속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제가 부정확한 정보를 잘못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것도 있었어요. 서울의 봄이 아니고 80년 5월 15일은 서울역 회군. 그거는 아니에요. 팩트가 좀 달라. 왜냐면 서울역 회군은 위화도 회군을 이렇게 해가지고 쓴 거란 말이에요. 그 서울의 봄은 프라하의 봄을 빗대가지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역에서 돌아가서 이제 회군을 한 건 맞고 그래서 프라하의 봄도 결국에는 결말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빗대가지고 그거를 서울의 봄 이렇게 지칭하는 것도 있거든요. 한 사건을 두 가지로 지칭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그렇게 빗대서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니까 서울의 봄 자체가 틀린 거는 아니고요. 60항쟁 이후 이제 이대 대통령 그 시기를 또 서울의 봄이라고 일컫는 사람들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지칭하는 말은 있기는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그렇고요.
사건 자체는 이제 서울역 회군 뭐 그렇게 부르기도 하니까. 네네. 자, 그리고 저희가 올라온 댓글을 몇 개만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주로 새신자분들입니다. 네. 개놈 청사님. 오늘 게스트 점수는 A. 저 중에 한 명? A일지? A일지. 그러니까. 요게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 오늘의 게스트 점수는 에이, 개놈 청산해라. 이런 거 아니었을까. 네. 네. 신콩콩님. 새신자 빵 터졌어요. 크크크. 여름 휴가 못 가서 지친 마음 새신자와 BGM에 다 담아놨네요. 네, 감사하고요. 서현 아빠 06. 이럴 줄 알았다. 배 감독 돌려막기. 내일은 어떤 이름으로 나타날지가 궁금하네요. 영화 팟캐인 만큼 요즘 뉴스와 관련된 영화 소개는 어떤가요? 네. 시사와 영화의 만남. 와극하는데 님께서 너희들은 그냥 팟캐스트 나가라. 존나 뭔가 못하는 답답한 느낌. 외면하라 발병쳐도 너희가 좋아하는 합리적이라는 단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먹물적 소심함이 도처에 묻어있다. 빙시들. 네. 듣지 마세요. 네. 뭘 들으면서 스트레스 받아. 그리고 저는 여기서 그냥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빙시라는 말 쓰는 사람 저는 싫어요. 병신을 욕으로 인지하는 사람은 저는 되게 안 좋아합니다. 저도 이게 쓰고 했었는데 이렇게 지칭되니까 기분이 나쁘면서도 이게 기분이 나쁜 게 맞나? 생각해봤더니 이걸 욕으로 쓰는 것 자체가 이상하네? 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좋지 않은 혐오 단어이니 우리 다 같이 쓰지 말자. 불편하신 분들 뭐 저희가 나름대로 가지고 계신 기준에 충족하지 못해서 그런 거니까 네. 그러면 안 들으시면 된다. 네. 듣지 마요. 뭘 들으면서 스트레스 받아. 그러니까. 네. 다른 거 들을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팟캐스트가 10,000개나 있는데 뭘 우셔가지고 뭐 그걸 굳이 다루면서. 이 츤데레는 츤데레. 그거 좋으면서 욕하고 말이야. 아니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저희가 못해가지고 청취자 수가 떨어지다가 망하면 네. 다른 거 할게요. 그럼 되지. 그래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그럼 뭐. 우리를 좋아해서 우리가 거무줄 놀이 할 때 와가지고 거무줄 자르지 말란 말이지. 네. 아무튼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네. 마지막 댓글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네. 안뚱뚱해님. 게스트 배준호 씨 크크크 빵 터졌어요 하하. 제가 안 뚱뚱하다는 얘기신가요? 잘못 보셨습니다. 뚱뚱해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아무튼 감사하고요. 네. 그럼 오늘은 소개 안 하나요? 새신자 소개? 새신자 소개를 내일로 미룬답니다. 네. 새신자 코너를 일주일에 딱 2번만 수요일하고 금요일. 네. 멋있게 세레모니를 해드리려고. 네, 저희가 그 조금 다른 버전의 뭐 이런 것도 좀 모으고 있거든요. 어쨌든 새신자 소개는 내일 저희가 한꺼번에 몰아서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새신자를 그냥 모른 채 보내고 있지는 않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 그럼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 이름하여 오빠 생각. BGM 큐. 네. 네. 참나. 오빠 생각. 네. 뭐 긴 설명 들어가지 않겠으나 바로 들어가 볼게요. 네.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2살 많은 착한 남자친구랑 5년째 사귀고 있어요. 정말 착하고 주변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제 친구들이랑도 오래 봐와서 제 친구들도 다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저에게야 더없이 좋은 사람이지만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라서 같이 운동하고 같이 게임하고 같이 술 마셔야 할 형, 친구, 선배들 약속 하나도 거절 못하는 사람입니다. 친구들은 네 남친처럼 착하고 좋은 남자 세상 없다고 하지만 주변 사람 다 챙기고 부르는 곳 다 달려가서 밤새 술 마시고 게임하는 게 전 정말 싫습니다. 5년간 싸운 거라곤 이것뿐이고 안 고쳐질 거란 것도 잘 알지만 좀 지치네요. 당장 결혼 생각은 없지만 만약 결혼한다면 결혼하고 이걸 제가 고치려고 애를 써야 하는지 아니면 저만 꾹 참으면 우리는 평화롭게 지내게 되는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네. 이거 광고 나오기 전에 빨리 정리해드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짧고 굵게. 안타깝네요. 네. 네. 요거는 어떤 심리입니까? 일단 남자의 이런 태도. 5년 동안 계속 지속되는 이런 태도. 착한 남자친구라고 하시는데 안 착한 거예요. 그렇지. 안 착해. 착한 게 아니야 이거는. 착각하고 계신다. 네. 네. 정말 착하고 주변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제 친구들이랑도 오래 봐서 제 친구들도 다 좋아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은 아니 다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래.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결혼을 할 거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더더욱이나 네. 본인한테 착한지를 보셔야 돼요. 그렇죠. 본인한테 맞추고 네. 두 사람이 잘 맞추려고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노력하는가가 네. 제일 중요하고요. 나머지 사람의 평가는 좀 나빠도 돼요. 그럼요. 어떨 거야.
그래서 막 뭔 상관이야. 고부갈등도 막 그런 데서 오는 거잖아. 그렇지. 우리 엄마 편 들었다가 내 아내 편 들었다가 뭐 이런 거잖아. 그렇죠. 다 착해지려고 하는 시도는 그냥 다 실패하거든. 당신 편을 드는 사람 만나야 돼요. 그럼. 당신한테 맞추고 당신의 의사를 존중하는 사람을 만나셔야 행복합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요거 하나 가지고만 싸우셨다고 했잖아. 5년 내내. 이거 문제입니까? 문제 아닙니까? 이거 빼곤 다 좋아요 하는 바로 그 한 문제가 인생의 문제예요. 그 문제의 바리에이션이야. 자, 남자의 심리. 여자친구가 있어. 내가 이렇게 막 다니는 거 싫어하는 것도 알아. 근데 계속 가. 이거 어떨 때 이렇게 하죠? 자, 정리해드릴게요. 네. 이건 착하고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가 아니라 이 여자한테는 그렇게 해도 된다. 네. 그렇지. 안전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럼요. 먹히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요게 먹히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막 난리 법석을 떨고 그러다가 막 헤어지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게 지속되면 타협을 합니다. 그렇지. 요걸 착한 사람들은 바꾸려고 노력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뻥을 치죠. 네. 거짓말을 하고. 그렇죠. 뭔가 아닌 것으로 다른 걸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조금 고급지게 들어가면 되게 이제 미묘한 가스라이팅을 시전합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내 여자친구가 유별나다는 어떤 인식을 널리 퍼뜨려가지고 여자친구가 단념하게 만듭니다. 난 잡혀 산다. 내가 얘 때문에 들어가야 된다. 라는 식의 걸 계속 주지시켜서 여자친구 본인이 이럴 게 아닌데 내가 심한가?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 몹쓸 놈이에요. 그렇게. 네. 그렇습니다. 이런 태도가 바뀌는 경우가 딱 한 경우 있습니다. 뭡니까? 어떤 경우? 새로운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와 연애를 하고 싶고 뭔가 잠자리를 하고 싶을 때 네. 바꿔요. 그래. 자기 행동을 바꿉니다. 그렇죠. 그리고 뭔가 성사시키고 싶을 때. 네. 목표가 달성되잖아요. 또 할 거야 다시. 다시 다시 돌아가. 돌아가지. 그렇지. 자, 그렇죠. 그리고 이거 꼭 참으면 우리는 평화롭게 지내게 되는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아니 꼭 참는 것 자체가 안 평화롭잖아. 본인이 답을 알고 있어요. 꼭 참으면 평화롭게 되는 건지 모르겠다. 꼭 참는 게 어떻게 평화로운 거야? 꼭 참는 거지. 참고 힘든데 평화롭지 않잖아요. 그렇지. 이건 본인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착하다. 모두와 잘 지낸다. 그런데도 나한테 잘한다는 얘기는 나한테 잘하니까 싸울 일이 없었다는 거거든. 내가 참아줘서 안 싸운 거잖아. 그렇잖아. 그렇지, 그렇지. 사람이 어떻게 안 싸워? 운동하고 뭐 게임하고 술 마시고 이런 거는 보통 남자들이 본인들의 이렇게 우정이나 이런 걸 위해서 할 때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나쁜 일이 아니어서 뭐 이 정도를 가지고 내가 그렇게 막 분란을 일으켜서 싸워야 될 일인가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약간 헷갈리실 수 있는데 네.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본인한테 굉장한 스트레스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우리가 이렇게 연애 상담 저희가 이제 오빠 생각을 첫 시작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연을 보낼 때도 약간 여러분의 사연의 수준을 높여드릴게요. 미시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보면 안 돼. 운동하는 남자 시면 이게 아니야. 기본적인 애티튜드를 봐야 돼. 사람의 중심을 봐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짬뽕을 먹냐 난 짜장면이 싫은데 얘는 짜장면을 계속 먹어요. 이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짜장면이 죽어도 싫다는데 짜장면을 시키는 이 새끼의 이 태도의 근본은 뭔가 이렇게 그렇지. 봐야 되는 거지. 아니 정색을 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시고 그렇지. 여자친구가 정말 싫다는데 난 이건 진짜 싫다.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그게 계속 반복되면 그만큼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럴 수도 있어요. 정말 싫다고 했을 때 나랑 똑같이 네가 이러는 게 난 정말 싫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설득의 과정이 필요해 서로.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해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일주일에 2번 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타협을 하지. 그래 일주일에 2번 내가 봐줄게. 네. 라고 해서 2번의 카드를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결혼을 해도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요. 왜냐면 사회생활 해야 되고 술 먹어야 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는데 늘상 그것만 할 수 없으니 뭐 일주일에 2번, 3번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내가 아는 사람 중 그런 사람도 있어. 2번 받았어, 패스를. 일주일에 2번이야. 그러니까 이분은 2번 만나는 거에 모든 사람을 만나야 돼. 그래서 이 사람 자리에 가면 한 15명이 오는데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와. 진짜로. 갈 때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와. 어떻게 오셨어요? 그럼 저기 때문에 왔는데 그래서 막 서로 소개를 하고 자기들끼리 뭔가 굉장한 커뮤니티네. 굉장한 커뮤니티가 생겨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그 행위 자체가 본인의 와이프를 굉장히 존중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 정도의 거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죠. 못 믿어서 계약서에 계약을 이렇게 명시한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어떤 식으로든 이게 설득의 과정과 협치의 과정과 합의문이 나와야 된다. 일산 사는 TK 배씨. 이 문제 많은 남자 어떻게 됩니까? 빠따지.
내 동생이네, 보니까, 나이도 여기. 빠따 쳐야 돼. 주소 불러드릴 테니까, 얘, 엎드려. 자, 그럼 요거는, 몇 빠따? 저희가 이제, 1 빠따부터, 10 빠따까지. 이게 경중에 따라가지고 좀 해야 되는데, 요 정도면 대충 몇 빠따 정도. 자, 이 정도 문제의 심각성 정도면, 2 빠따. 2 빠따. 2대 정도 쳐보고 싶다. 굉장히 심각하지는 않다. 그렇죠. 하지만 어쨌든 요거를 불씨를 끄지 못하면 나중에 결혼해서 좀 불씨가 커질 수 있다. 이 문제 제외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바로 그 문제가 모든 문제의 시작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초빠따를 드리고 빠따를 하나 사서 킵해 두시라. 이렇게 조언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오빠 생각은 2 빠따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거 여름 비서관 친구 아니야? 알아서 이게 해결하겠지. 그래. 네. 자, 그러면 오늘도 변함없이 선물 폭탄 코너. 술친금 한 박스 받으실 분. 게스트 배준현 씨에게 의미를 알 수 없는 A 주신 개놈 청사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선크림 받으실 분. 여름 육가서 못 가서 지치신 신콩콩님. 축하드립니다. 자, 김프로쇼 도와주시는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연아범님의 술자리 만병통치약 술친금 음주전후 한 포씩 드시면 진짜 효과 좋거든요. 네. 진짜 좋아요. 꼭 한 번씩 애용해 보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광고가 좀 빈약합니다. 네. 광고주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네. 많이들 들어와 주세요. 저희는 광고 듣고 2부에서 뉴스 공장 AS로 찾아뵙겠습니다. 김 선생님? 김 선생. 김 선생. 김 선생. 김 선생. 김 선생. 김 선생. 이 소리는 김프로쇼를 들은 청취자들의 김 선생, 김 선생 하는 소리입니다. 네, 김프로쇼 2부는 뉴스 공장 AS로 해야 되는데요. AS 할 게 있든가? 지난주에 이제 쭉 들으면서 보니까 AS 할 게 없어. 솔직해야지. 한 주 만에. 왜냐면 너무 잘했어. 다 쉽게 설명하더라. 그랬구나. 박수. 그래서 뭘 할까 이렇게 찾아봤는데 듣다 보면 제가 이제 뉴스 공장을 사실 좋아해서 매일 듣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이렇게 촉이 빡 올 때가 있어요. 요거는 좀 답답한데? 요거는 내가 듣기에도 이걸 조금 더 쉽게 잘 설명을 해주면 좋겠는데 뭐 요런 게 발동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그걸 이제 뜯어다가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 뭐 반응도 괜찮고 뭐 이랬거든요. 그렇죠. 지난주에는 이제 유심히 그런 거를 걸리기만 걸려라. 그래. 하나만 걸려라. 네, 찾고 봤는데 잘하더라고. 잘하는 사람들이었어. 양지열 변호사 나와서 얘기한 거 외에는 법조 얘기가 딱히 없더라고요. 딱히 없고요. 삼성 재판 있는데 삼성 재판을 뭐 사실 간단하잖아요. 뭐 이거를 너무 복잡해서 이해를 못한다고 보기보다는 그냥 너무 간단하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뇌물을 줬을 것이고 뇌물을 받았을 텐데 뇌물을 왜 줬겠니? 자기 경영권 이거 하려고 뭐 뇌물 줬을 거고 근데 안 받았다고 난리를 부리고 있는 건데 저건 뭐 들어봐야 뭐 그러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쉽게 얘기하면 그거 아닙니까? 근데 선제적으로 그러면 뉴스 공장이 이번 주에 아마 이런 얘기를 할 건데 그 얘기를 우리가 먼저 하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월요일 날 밤에 녹음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월요일 날 우리 이제 12시 넘어가는 밤에 업로드 될 거란 말이죠. 하지만 다음 뉴스 공장 내일 아침 7시야. 우리가 먼저 업로드하는 거거든. 같은 얘기를 뉴스 공장에서 한다. 걔네가 우리 거 따라한 거야. 그래? 그렇지? 우리가 먼저 올렸잖아. 그렇죠. 그래서 내일 분명히 이정열 전 판사 나와서 얘기할 거거든. 걔네가 우리 거를 AS 할 겁니다. 그렇지. 오늘 건 좀 어려울 거예요. 걔네가 아마 우리 거를 쉽게 설명을 해줄 거예요. 잘해봐, 이정열 판사님. 요거를 들으시고 좀 어렵다. 뉴스 공장을 들으세요. 저희 걸 AS 할 겁니다. 그쪽에서. 자, 그래서 아무튼 이재용 재판이 쭉 있었는데 정리를 한번 후루룩 해드릴게요. 이재용 부회장 미래전략실, 삼성 미전실의 최지성 전 실장, 장충기 사장, 그리고 박상진 전 사장, 요 사람이 이제 승마협회장이었는데, 그리고 황성수 전 전무,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5명. 삼성에서는 5명이 재판을 받았어요. 뇌물죄로. 혐의가 이제 여러 개가 있기는 한데, 그래서 2017년 2월 28일 날 최종적으로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했습니다. 그래서 기소한 때로부터 지금 한 160일 정도 지났거든요. 내용은 뭐 간단합니다. 처음에는 박근혜 강요 때문에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이런 데 이제 돈을 출연했었다.
그래서 본인들이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검찰에서 요 사건 관련해가지고 2016년 11월에 이재용 회장을 한 불렀었어요. 네. 근데 그때 부를 때는 참고인으로 불렀어. 그러니까 죄는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순실 이런 사람들이 지었고 그 죄를 어떻게 지었는지를 봅시다. 삥 뜯긴 애한테 야 일로 와봐. 너 뭐 어떻게 협박당한 거야? 그렇지. 얘기해봐. 요거 거지? 네. 네. 그래서 삥 뜯긴 사람이 너도 처벌받아 할 수 없잖아. 뜯긴 것도 억울한데. 그러니까 뜯긴 걸 한번 얘기해봐. 너를 삥 뜯은 사람은 우리가 처벌해줄게. 요 스탠스로 불러다가 11월에 조사를 받았었어요. 네. 검찰에서 할 때. 어떻게 얘기했어? 10원에 한 대 이렇게 했어? 아니면 1원에 한 대 했어? 뭐 그렇지. 이렇게. 네. 굉장히 이때는 참고인 조사는 처벌받을 대상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뭐 이렇게 조곤조곤 잘 협조도 잘하고 하면 굉장히 이렇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좀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특검 체계로 바뀌면서 경영권 승계를 받으려고 삼성이 어쨌든 작업을 하고 그거를 박근혜가 받으면서 뭔가 이렇게 뽀찌를 떼준 요런 이제 형태로 가가지고 뇌물이 된 거예요. 삥 뜯길 줄 알았더니 옆 동네 친구를 때려달라고 돈을 준 거야. 그렇죠. 뭐 이런 거네. 네. 뇌물이 돼서 2017년 1월 12일 날 검찰에 나갔는데 이때는 피의자로 갑니다. 이건 잘못한 사람이에요. 2월 17일 날 구속이 됐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2월 28일 날 조사를 쭉 받은 다음에 기소가 돼가지고 지금 해당하는 것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433억 뭐 뒤에 이제 더 있는데 네. 이게 되게 적어 보여. 2,800만 원. 433억 2,800만 원인데 네. 사실 나한테 2,800만 원도 큰 돈인데 그게 훨씬 더 크게 다가온다. 2,800원 같아. 현실적이라서 그런가? 떼고 433억이 뇌물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298억 2,535만 원. 그러니까 298억 원 정도가 자기 돈이 아니고 네. 요거를 이제 삼성 회사 돈에서 이렇게 준 거거든요. 네. 회사 돈을 돌려서 준 배임이지, 거지. 배임. 횡령. 횡령 배임. 네. 네. 그러니까 횡령. 아, 배임은 지가 갖는 거지, 참. 네. 배임은 그냥 회사에 손해를 끼친 거가 배임인데 그거는 약간 이제 애매해서 배임죄를 없애야 되네 뭐 이런 이제 논란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건 그냥 회사 돈을 자기 돈이 아닌데 딴 사람한테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횡령이야. 근데 횡령죄가 50억 이상 되면 세단 말이에요. 세요? 세요. 그러니까 5년 이상 최고는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거라서 금액이 50억 이상이면 그런데 네. 지금 298억이잖아요. 훌쩍 넘은 거지. 그러니까 횡령 금액만도 298억, 뇌물죄만 433억 뭐 이러니까 굉장히 세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뭐 재산 국외 도피도 있고 범죄 수익을 또 은닉했던 요게 말 세탁했다고 막 하잖아요. 뭐 말 줬는데 그걸 뭐 바꿔치기 하고 어쩌고 뭐 이제 뭐 요런 걸로 범죄 수익 은닉도 있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또 국회 나와가지고 거짓말했잖아. 그렇지. 최순실 모른다, 뭐 정유럽 뭐 이런 얘기 했으니까 립밤 위증까지. 그래요. 그러니까 뇌물, 횡령, 재산 국외 도피, 범죄 수익 은닉, 위증 네. 이렇게 5가지 혐의가 이제 적용이 돼가지고 검찰이 판단하기로는 징역 12년을 네. 주셔야 됩니다라고 이제 했고 나머지 사람들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요 세 사람은 직급이 좀 높은 사람들이니까 징역 10년. 그리고 황성수 이 사람은 전무니까 징역 7년. 저 나머지 4명 임원은 불구속 기소 상태였던 거죠. 그렇죠. 그죠? 네, 이 사람은 이제 출퇴근하면서 재판을 받았던 거고. 그래서 어쨌든 요렇게 이제 12년, 10년, 7년 구형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25일 날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죠. 4월 7일 날 이제 첫 재판이 시작돼가지고 거의 일주일에 한 3번씩 지금까지 53번 재판이 열렸거든요. 네. 법무법인 태평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선임계를 내고 한 사람만 26명 변호사가. 예. 근데 이제 그 뒤에 뭐 삼선 법무팀도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붙어가지고 막 했을 거고. 뭐 한 200여 명 변호사가 같이 작업한다 이런 뭐 얘기도 그런 있어요. 얘기들도 있고 뭐 그렇죠. 네. 최순실, 정유라, 안종범, 뭐 김종 증인으로 나온 사람만 59명이에요. 어이구, 네. 많다. 근데 원래는 60명일 뻔했지. 근데 박근혜 대통령. 우리 그네 언니가 4번째 발가락이 아프셔가지고 못 나오셨어. 그래요. 네, 막 강제 구인장도 막 발부하고 그랬는데 안 나왔어 끝까지. 강제 구인을 못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튼 이게 재판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돼 온 내용입니다. 국외 재산 도피에 관한 뭐 양형 기준 혹은 뭐 횡령에 대한 양형 기준 이게 양형 기준이 새로 생긴 게 언제죠? 그게 이제 뭐 한 2007년 무렵일 거예요. 그때 이제 한참 무슨 재판이 있었냐면 이건희 회장. 네. 아버지가 또? 그래. 자기 아버지가 이제 뭐 삼성 에버랜드 뭐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 뭐 2008년 이때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을 생각한다 책에 있듯이 막 이제 막 폭로하고 나와가지고 삼성이 막 이제 비자금을 챙기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막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 검찰 조사를 받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제 처벌을 받았는데 굉장히 솜방망이 처벌로 그냥 후루룩 지나갔거든요. 나중에 원포인트 사면도 되고. 그래서 그때 재벌들은 이렇게 뭐 수십억 수백억 범죄를 저질러도 그냥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뭐 그냥 돈 없는 서민들은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이렇게 해도 몇 년씩 살고 나오고 말이 되냐. 그래서 양형 기준을 정확하게 만들자. 그래서 그때부터 2007년부터 대법원에 양형위원회라는 게 생겨가지고 계속 모여서 양형 기준을 각 범죄 혐의들마다 기준과 액수와 뭐 이런 걸 정해가지고 이게 뭐 정해진 대로 뭐 가격표처럼 정해진 건 아니고 물론 이건 권고사항이에요. 그러니까 판사가 보고 나름대로 판단해가지고 이제 결정을 하는 건데 그 기준표대로 대부분 이제 처벌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아버지 때 생긴 거라서 빼박캔트가 된 거지. 이제 본인이 이거를 적용하는 사례가 된 거죠. 참 아버지가 만든 기준으로 아들이 처벌받네. 그렇죠. 아버지는 그걸로 대충 처벌받고 나름대로 막 이렇게 돈 쓰고 어쩌고 해가지고 원포인트 사면도 받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 된 거죠. 왜냐하면 고1 때문에 이 기준이 엄격하게 생겨나 버린 거니까. 자, 그래서 이 사건의 쟁점이 크게 보면 한 5가지 정도 되는데 그냥 후루룩 빨리 얘기를 해보자면 경영권 승객의 부분이 이제 하나 있어요. 이걸 이제 특검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최소 비용으로 돈은 조금 들이면서 그룹의 지배력을 내가 많이 강화를 하려고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을 이제 합병을 하면 이제 내가 영향력이 이제 커지니까 지분도 많아지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다. 근데 삼성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아니고 그건 계열사들이 그러니까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이 알아서 자기네들의 이제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들이 알아서 한 거고 이 양반은 이미 후계자여가지고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약간 딸리지. 아니 후계자라고 하더라도 지분이 많으면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이제 빈약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특검이 주장하는 거가 아무래도 조금 힘이 실리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뇌물죄가 제일 크니까 부정한 청탁이나 뇌물 수수가 있었느냐. 요게 이제 또 한 가지 쟁점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특검에서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박근혜가 삼성의 현안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정부가 이걸 돕겠다고 나서가지고 이걸 이제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뭐 요렇게 그러면서 그 대가로 우리가 니네 저 경영권 뭐 이런 거 해결해 줄 테니까 다른 것도 여러 개 있으니까 해결해 줄 테니 정유라 좀 지원 좀 해봐 요렇게 이제 그리고 돈 좀 내봐 이렇게 해서 가져갔다는 거거든요. 삼성에서는 뭐라고 얘기냐면 독대하는 과정에서 그 뭐 현안에 대해서 언급한 게 없었다. 증거 없잖아. 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승마 뭐 지원하고 이런 거는 그냥 승마계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나라 스포츠 진흥을 위해서 했다. 그렇게 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좀 후달려요. 왜냐면 그럴 거라면 막 최순실 굳이 최순실 회사. 그리고 최순실 딸. 혼자만 있는 회사. 이런 데 가가지고. 그런 데를 지원할 일이 뭐가 있어. 그냥 승마 협회에다가 돈 많이 내면 되지. 뭐 이상한 회사, 그것도 어디 검증도 안 된 회사를 가서 그걸 찾아가지고 일부러 막 돈을 주고 이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막 악유가 안 맞는 주장들이 이제 오고 가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좀 후달려요. 삼성이. 그리고 이제 최순실 정유라를 그러면 알았느냐. 요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특검은 2014년 9월에 그때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만나자고 해가지고 만났잖아요. 첫 번째 그 독대를 했을 무렵 이미 알고 있었다. 뭐 삼성의 정보력이 대단하니까 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삼성에서는 2016년 8월에 이거 이제 승마가 지원되고 어쩌고 이런 게 처음 보도가 됐을 때 그때 알았다. 난 몰랐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것도 어딘가 모르게 잘 안 맞는 부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그걸 또 정유라가 엄마가 이거는 네 말처럼 타라고 삼성이 준 거라고 했다. 나와가지고 네 말처럼 타라. 정유라가 그 얘기를 하는 바람에 삼성은 사실 멘붕에 빠졌던 거지. 그렇지. 아유 우리 엄마가 삼성 말을 이렇게 해버렸죠. 어떻게든 정유라가 못 나오게 하려고 막 용을 썼는데 거의 뭐 007 작전하듯이 막 뛰쳐나가가지고 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삼성이 좀 아파요. 자기들이 주장했던 게 좀 무너졌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가 있냐면 그러면 이재용이 직접 개입을 한 거냐. 나중에 이게 논리가 생겼어요. 이게 처음에는 강요를 당해가지고 그냥 내가
무서워서 돈 뜯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여기 바뀌었어 나중에는. 왜냐면 그렇게 하니까 박근혜하고 이게 다이다이 그렇지. 본인이 한 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대상에서 아예 빠져야 돼. 왜냐면 조윤선 사건을 보면 조윤선처럼 아니 나 이거 저 보고도 잘 안 받고 몰랐다. 난 잘 몰랐어요. 나는 그 선상에 다 제외돼 있었거든요. 요래서 그 구조를 이제 무죄를 받다 보니까 이걸 만들어야겠는 거야. 미전실이 그냥 한 거다. 그렇죠. 그럼 미전실이 주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럼 박근혜 대통령하고 미전실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급이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그럼 박근혜하고 이재용을 빼자. 그 두 사람을 빼려면 최순실과 미전실이 다이다이로 한 걸로 이제 하려다 보니까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서 심기를 거스르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사람이 무서워서 미전실에서 알아서 챙겨준 것이고 이재용은 몰랐다. 이제 요 구조로 만들었는데 그럼 그걸 처음부터 그렇게 주장했으면 모르겠으나 처음엔 그렇게 얘기를 안 했거든. 박근혜 대통령한테 다이다이로 협박받았다며. 그렇죠. 그래요. 몇 달을 주장했잖아, 그거를. 그게 이제 꼬인 거예요. 그리고 여자한테 싫은 소리 들은 게 처음이라 좀 그랬다라는 발언도 하셨어, 우리. 이정 사장님이. 제드래곤. 어쨌든 그래서 이재용이 개입했느냐의 부분도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좀 후달려요. 삼성이 주장하는 것이. 앞뒤가 안 맞으니까. 마지막으로 그러면 미르하고 K스포츠재단 이런 데는 그 후원을 왜 했냐. 큰 돈을 줬으니까. 요거를 특검은 어쨌든 삼성이 당면하고 있는 경영권 승계라든지 뭐 다른 이제 풀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도움을 좀 받으려고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삼성에서는 정부 시책이고 그냥 공익적인 목적으로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조금 후달리지. 왜 하필 거기냐에 대한 답이 없잖아. 그렇지. 그리고 삼성같이 큰 회사에서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막 그냥 신생 회사, 뭐 페이퍼 컴퍼니 이런 데를 조사도 안 해보고 막 준다고? 라는 게 말이 좀 안 되니까. 그렇죠. 쟁점이 5가지인데 5가지 다 그냥 상식적으로만 보자 그러면 삼성이 후달려요, 지금. 그렇죠. 그게 결정적인 게 박근혜가 삼성의 현안을 몰랐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었는데 그게 청와대 문건에서 까져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경영권 승계 작업 관련해가지고 막 이제 제목이 달린 문건이 나오고 막 이러니까. 그 문서 이름명 자체가 그 제목이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깝깝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한번 이제 조금 후달린 상황인데 정유라가 나와가지고 또 빵빵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그렇죠.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처음에는 증언을 완전히 다 거부하는 전략을 썼다가 후달리니까 나중에 그러면 박근혜 이재용을 빼고 최순실 미전실 요 구도로 해보자 해가지고 뒤늦게 막 스포트를 좀 냈는데 그래서 막 되냐고 최지성이 자기가 실세다 이러고 앞에 해놓은 말이 있는데 그치. 그리고 그 말이 사실이라도 문제지 지들이 실세라고? 그럼 이때까지 그렇게 경영해 온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어쨌든 뇌물 사건이 뭐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간접 증거 정황 증거만 놓고 이제 봐야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 많다. 증거나 뭐 이런 것들이 충분히 볼만한 게 많다. 이 정도면 많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검찰에서 수사가 들어가지고 걸린 경우, 그러니까 누가 작심을 하고 폭로를 하지 않은 경우에 폭로는 안 했는데 검찰이 들어가가지고 다 부인하는데 막 이렇게 증거를 찾아가지고 뭐 빼도 박도 못하게 뭐 이끌어내고 뭐 진술을 받아내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가는 경우에. 그럼 다 부인할 거 아닙니까? 안 줬다 하고, 안 받았다 하고, 그런 거 아니라 하고,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 이제 주변 정황들을 쭉 놓고 이제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일단 삼성생명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크게 역할을 했던 게 이제 거기 주식을 많이 갖고 있던 게 국민연금인데, 국민연금과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실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형을 받은 상황이라, 그거는 뭔가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걸 이미 법원이 판단을 했고 그렇다 그러면 그게 이제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진행이 됐는데 그럼 이걸 왜 적절하지 않게 한 거냐라고 봤을 때는 그럼 누가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득을 고스란히 이재용 부회장이 보게 되는 게 뻔하니까 그럼 이 이득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냐. 근데 막 청와대에서 문건도 나왔지. 뭐 정유라도 그렇게 얘기하지. 말도 왔다 갔다 하지.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이거를 좀 해주고 돈 달라는 대로 주고 뭐 지원하라는데 지원하고 그리고 내가 더 큰 거 먹으면 되니까 라고 했다는 게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이잖아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천만다행인 게 캐비넷 문건이 발견되지 않았으면 정유라가 그런 말을 안 했으면 그럼 그냥 계속 뻗대면
굉장히 이게 뿌옇게 될 수도 있을 일이었던 거죠.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러니 사실은 일종의 천운과 여러 가지 우리가 굉장히 유리한 쪽으로 일들이 계속 터져준 바람에 그래서 이런 구형과 선고를 어떻게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됐다. 그리고 이제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이 막 언론 플레이를 막 한단 말이에요. 일부 경제지들에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스모킹 건이 없네, 뭐 결정적인 증거가 없네, 뭐 이런 걸 하면서 막 군부를 짚히는데 이미 좀 큰 언론사들에서는 잘 안 받았어요. 왜냐면 좀 궁색하거든. 이거 괜히 이거 박아놨다가 나중에 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거는 못 쓰고 이제 조금 규모가 작은 경제신문 이런 데서 이제 많이 받아 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부터는 뭐라고 나올 거냐면 실형을 받거나 뭐 이러면 굉장한 공백 상태. 총수 공백에 따른 리스크가 커진다. 한국 경제 먹구름 드리워. 그렇지. 뭐 그런 거지. 뭐 하여튼 뭐 그런 걸로 이제 몰고 가려고 할 거거든. 걔네 왜 그럴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럼요. 삼성한테 광고 받아야 되니까. 광고가 굉장히 큰 포션이라서 뭐 그거 함부로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떤 커넥션과 어떤 그래도 악의 어떤 그래도 어떤 신념 그게 사실 그냥 광고 떨어질까봐 이런 거라는 거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크니까. 굉장히 그냥 심플한 거예요, 그죠? 승진에 누락될까봐 돈이 떨어질까봐 그래서 다들 이렇게 하는 거지. 참 열심히들 사는 거지. 얼마나 심플한데. 진짜 열심히 사는 거야. 벌어야 참 모든 일을 까보면 그냥 돈 문제야.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그러면 총수 공백에 따른 그러면 부작용이 진짜로 큰 거냐? 내가 찾아봤어. 그래. 이건희 회장하고 이재용 부회장이 올을 상반기에만 5조 5천억을 벌었습니다. 주식으로. 원래 주가가 뛰어서. 주가가 뛰어가지고. 그래서 이 두 분이 가진 주식이 얼마냐면 26조 4천억이야. 야, 진짜. 별로 감이 안 와. 아까 26조 4천억을 가지고 있어, 주식으로. 그냥 4대강 한번 하고 4조 남는 거야. 그렇지. 이건희 회장이 18조 2,773억 원. 그러니까 올 상반기에 이 양반이 4조를 벌었어요. 주식값이 뛰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계시는데 4조를 벌어? 4조 벌었지. 이재용은 8조 1,098억을 가지고 있거든요. 1조 4,501억을 벌었거든요. 그냥 구치소에 가만히 계셨는데 그렇죠. 검찰 조사받고 구치소 뭐 다니고 이랬는데 1조 4천억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총수가 없어가지고 공백에 따라서 뭔가 리스크라고 보기가 약간 좀 뭐해. 총수가 지금 갇혀 있었더니 주가가 뛰었다. 그렇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5조를 벌었다니까? 그러니까. 올 연초에 그럼 삼성전자 주가가 얼마였냐? 180만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얼마냐? 250만 원이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뛰었잖아요. 근데 이건희가 삼성전자 주식을 3.54%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재용은 0.6%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것 때문에 뭐 4조, 1조 이렇게 번 거니까 어마어마하게 벌었죠. 삼성물산 주가도 이거는 이재용이 합병되는 바람에 17% 갖고 있거든요. 근데 12만 원 선이다가 지금 14만 원대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돈을 이것 때문에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삼성그룹 전체적으로 삼성전자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 어떤 상황인데 총수가 공백 상태인데. 감옥 가 있는데. 그러니까 리스크가 해지된 거야. 그렇지. 리스크 없어진 거야. 그렇지. 오너 리스크가 없어진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일만 열심히 하면 돼. 이거 의외로 심플한 상황 아닙니까? 사실 세금 많이 내기 싫어가지고 편법으로 승계하려다가 이 사단이 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돈은 많이 벌고 싶고 돈은 쓰기 싫고. 그지? 근데 가만히 계시는데 1조씩 4조씩 버니까 그냥 감옥에 10년 계셔라. 돈 많이 벌고 좋잖아. 그렇지. 감옥에 있으면 세금도 안 내. 지금 구치소 지금 한 6개월 계셨는데 1조 4천억 벌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야, 있을 수 있어요? 나도 가만히 앉아있는데 1조 보면 지금 당장 들어가지. 뭔 소리야. 그러게. 근데 회사, 그치. 전화, 여기서 구치소죠? 저 지금 갈 수 있나요? 빈방 2개 있나요? 와이파이만 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정몽구 회장이 그러면 이거 그럼 다 뛴 거 아니냐라고 볼 텐데 2등이 현대자동차니까 정몽구 회장이 4조 8,785억 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4조 8천억 정도를 갖고 있었는데 이 양반 돈이 상반기 동안에 4조 7천억으로 한 1,000억쯤 날아갔어요. 빠졌구나. 네.
그러니까 다 호황이어가지고 그냥 전체적으로 다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네. 삼성만 지금 한 5조 5천억 벌었는데 네. 그 이건희, 이재용 두 사람만 네. 그게 오너가 없어가지고 그냥 회사 일을 남아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니까 주가가 뛴 거야. 그래. 그러니까 이게 오너가 있는 상황에서 1,000억을 손해본 사람도 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뭐 총수의 공백에 따라서 리스크가 생긴 이런 거는 언론 플레이하기 조금 그렇다. 오히려 총수의 공백이 회사를 깨끗이 표백해주고 있는 그렇죠. 그런 그렇지.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네. 회사를 위한다면 오래 계시는 게 훨씬 좋다. 맡겨 돈 벌고 좋잖아. 그러게. 회사를 그렇게 생각하고 나라 경제를 그렇게 생각하면. 이재용 씨가 옛날에 마이너스의 손으로 유명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오픈타이드하고 막 이럴 때. 이삼성하고 오픈타이드 2000년대 초반에 벤처 붐일 때 네. 그때 이제 그룹의 미래 전략을 인터넷과 이 플랫폼으로 가야 된다 해가지고 돈을 왕창 때려박아서 했는데 싹 다 망했거든. 그러니까 이 양반은 가만히 계시는 게 돈 버는 거다. 그렇지. 네. 물론 뭐 바람은 망하고 오래 계시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뭐 안 망하고 왜냐면 거기 또 일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망할 필요는 없는데 선별적으로 망할 수 있게 어떻게 할 수 없나? 본인들이 네. 하여튼 뭐 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뭐 책임을 지는 게 맞다. 게다가 오너가 들어가 있으니까 네. 밑에 임원들이나 최고 경영자들 중에 이제 전문 경영인들이 네. 오너가 감옥에 있으니까 얼마나 세금을 잘 내려고 노력할 것이며 부자 증세나 돈 많이 버는 슈퍼리치 회사들한테 이제 증세하고자 하는 게 이제 문재인 정부의 그 기조잖아요. 네. 얼마나 협조 잘할 거야. 네. 그렇지. 이게 바람직한 거야. 야, 다크나이트다, 다크나이트. 오래 계셔야 돼. 야, 네. 우리, 정말 큰 그림 그리면서 이렇게 있으시는 그렇지. 건가? 네. 계속 오래 계시는 게 더 좋겠다. 아무튼 삼성의 논리는 그래서 처음에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다가 중간에 기류가 바뀌어가지고 이거를 회장을 모르게 미전실에서 알아서 다 그냥 한 거다. 우리 네. 회장님 아무것도 몰라요. 네. 그리고 이제 덮어 쓰려고 했는데 그게 약간 좀 애매하죠. 네. 덮어 써지지 않을 것 같은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스텝이 꼬였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사람들은 이제 무죄가 아니라고 내가 알아서 했다고 주장했는데 이제 징역 10년씩 이제 구형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용도 처벌받고 자기도 처벌받으면 좀 줄어들긴 하겠으나 네. 무죄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아예 자기들이 이제 차버린 삶이라서 그렇죠. 하여튼 뭐 좀 상황이 좀 그래요. 오너가 없으면 회사가 점점 수익이 떨어진다라는 걸 사실로 가정해 봅시다. 오너가 잘못을 했어. 근데 걔가 감옥에 가면 우리 회사가 어려워져. 그래서 한국이 어려워져. 라고 말하는 게 사실이라고 쳐보자. 여기서 근데 그래도 정의 구현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 잘못한 사람이 처벌을 받음으로써 경제가 조금 어려워졌어. 네. 그 회사가 어려워져? 그래서 한국 경제가 어려워져로 직결되는 것도 웃긴 얘기고. 그렇죠. 그렇더라도 바로잡을 건 바로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변명으로 이때까지 통해왔다는 것도 너무 웃긴 소리죠. 자, 그래서 어쨌든 굉장한 엘리트들인데 네. 이제 오너를 모시는 입장이니까 이 사람들은 뭐 선택지가 없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부회장을 구할 수 있는 방법 딴에는 이제 자기들 딴에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냥 본인이 안고 가려고 했던 건데 네. 안고 가기가 쉽지 않겠다. 네. 뭐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이게 그러면 12년이 나온 게 각각 어떤 항목으로 12년이 조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특경법상 국외재산 도피 그게 좀 세요. 50억 이상이면 징역 10년부터 무기징역까지거든요. 네. 그리고 뭐 위증 뭐 이런 거는 그때 봤듯이 그냥 위증만 유죄였을 때 조윤선 장관이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뇌물 같은 경우는 이제 400억이니까 네. 이것도 50억 이상이면 징역 5년부터 무기징역까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하한선이 10년이기 때문에 10년 밑으로는 구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최소 10년이네.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그래도 이제 더 막 중하게 하기에는 좀 약간 뭐 그랬겠죠. 여태까지 해오던 기조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구형 12년이면 여태까지 기업범죄들 중에는 그래도 꽤 세게 네. 구형을 한 편이죠. 옛날에 최태원 회장 비자금으로 했을 때 몇 년 받았지? 아마 뭐 3년 6개월? 뭐 4년? 뭐 이 정도 아마 받았을 거예요. 그러네. 거기에 비하면 이건 뭐 3배네? 네. 여기는 액수가 크니까. 네. 역시 1등. 1등 기업다운. 네. 감옥도 우리가 제일 길게 가야 돼. 네. 그래서 불구속으로 기소돼서 이렇게 지금 같이 구형을 받은 이 미전실 분들. 네. 이후에 미전실이 정말 없어졌나요? 맨 처음에는 구조본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네, 구조조정본부라고 해가지고 이학수 씨가 이제 쭉 키를 잡고 나름의 가신 그룹이 이렇게 쭉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삼성을 생각한다 이제 김영철
변호사가 이제 막 폭로를 하고 어쩌고 이제 문제가 되면서 네. 그때 혁신 방향으로 내놓은 게 구조본을 철폐하겠다. 네. 해체한다고 네, 해체하겠다. 네. 그래서 없애버리겠다. 네. 이런 거 안 하겠다. 라고 하고 생긴 게 미전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이 그걸 왜 없애겠어. 조직 전체, 그러니까 그룹 전체를 지배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하려면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니까 그 컨트롤 타워가 뭐 옛날에는 구조본이라는 이름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미전실이라는 이름이었는데 네. 이것도 해체하겠다고 세레머니를 한번 했었거든요. 청구회 때. 그래서 다른 이름이 생기겠지. 하나 지어주세요 이름. 김 선생 이름 잘 짓잖아. 미래전략실 대신을 네. 다른 이름으로. 삼성 뭐 있잖아. 또 하나의 가족실. 네. 좋잖아. 네. 그러네. 우린 앞으로 계속해서 가족이 되겠다. 좋잖아. 또 하나의 가족실. 네. 그러면 또 가실이야? 그렇지. 또 가실? 어딜 또 가셔? 다음 총수도 또 감옥에 들어가실. 네. 이렇게 줄줄이 하면, 가실. 그렇지. 이렇게 가실. 하면 또 가신다. 네. 그렇죠. 좋잖아? 아무튼 그래서 25일날 마지막 선고가 있거든요. 네. 근데 또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1, 2심 재판은 안 했단 말이에요. 생중계를. 네. 근데 생중계를 하기로 결정을 얼마 전에 대법원 규칙을 바꿔가지고 하고 첫 번째 이제 사건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영영 남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각 방송사들의 아카이브에 1, 2심 재판이 생중계된 첫 우리나라 그러니까 법원 역사상에 있어서도 굉장히 획기적인 네. 기념비적인 일인데 요 첫 케이스가 본인 사건이 된 거지. 요거 생중계하면은 어디 채널로 틀어요? 공중파로 트나? 전 채널 다 나오겠지. 그냥 모두 다 나오는 거야? 모두 다 나오겠지. 디폴트로? 네. 그럼. 할지 말지는 각 방송사들이 알아서 결정하는데. 정하는 거고. 네네네. 근데 이걸 안 하겠어요?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어디다 틀지를 누가 정해주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알아서. 그러면 이거를 이제 비용이 되니까. 네. 보통은 이제 다 카메라를 여러 개를 넣을 수가 없으니까 네. 한 군데서 정해서 들어가요. 그림만 받아다 트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그 라인을 이제 뭐 KT나 KT 라인이나 뭐 이런 이제 다른 라인으로 뽑아가지고 그거를 다 송출하는데 송출 비용이 들거든요. 네. 그거 얼마 들겠어? 위성으로 많이 들어요. 많이 들어? 많이 들어. 네. 그 한 번 쏘는데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위성으로 쏠 건지 아니면 광 케이블로 쏠 건지 뭐 이런 걸 정하는데 그거를 이제 가격을 뿜빠이해서 내죠. 방송 3사가. 그러니까 그걸 이제 3사가 하면 3사가 내는 거고. 그렇죠. 종편들도 있으니까 많이 내겠다. 더 되면 더 되는 거. 그러니까 그 나오는 거를 분배해가지고 각자. 근데 그거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은 들어올 것이고. 이제 못 내는 데는 이제 그냥 뉴스 화면만 받아가지고 쓰고. 그렇죠. 나 궁금해. 이거 생중계 할 거잖아. 네. 그죠? 생중계 하면 앞뒤로 광고 같은데 삼성 광고 들어갈까? 근데 광고는 이렇게 특집 프로에는 패키지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나중에 팔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팔려 있는 거를 분배해서 집어넣는 거라 큰 의미 없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게 반 농담이었던 거야. 근데 이재용 회장 재판인데 앞에 또 하나의 가족 삼성. 야, 정말 코미디겠다. 야. 그거는 배려를 해주겠지. 네. 그렇겠지. 정말 현대차 넣어주겠대. 현대차, SK 이런 데막 LG 막. 야, 정말 사랑해요 LG 5개 연속 나오고 막. 아니면 애플. 그럴 수도 있어요. 낮 시간이거나 이게 낮 2시 반이잖아요. 네. 시청률이 높지 않을 때거든. 네. 이럴 때는 이제 다른 기업 거 붙이고 좀 이상하잖아. 그렇지. 그럼 이제 배려를 해주면 뭐 여명 808 이런 거 나오겠지. 그래. 별이 5개, 장수 돌침대 이런 거 나오고. 그럴 수 있죠. 네. 임원들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이제 미래전략실 임원 정도 가려면 삼성 내에서 최고 엘리트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슈퍼 대한민국 슈퍼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데. 이 양반들이 처음에 재판 기조 때는 증언을 안 했잖아요. 안 하는 걸로 이제 전략을 삼았잖아. 네. 근데 그 정유라 그리고 청와대 문건 이후로는 김포로 말한 것처럼 큰일 났다. 부회장이 독박쓸 판이다. 구하자 하면서 이제 입을 열기 시작했잖아. 네. 다 우리가 했다. 저분은 몰랐다. 네. 난 좀 서글퍼. 저 자리까지 올라간 저렇게 엘리트들이 저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해야 되나. 그 월급쟁이 애완이란 게 뭔가. 그런 말이 있지. 한 번 마름은 계속 마름이다. 그러니까. 네. 마름. 네. 마름. 네. 부잣집 마름인 것도 그냥 마름은 마름인 거야? 마름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높이 올라가고 연봉을 많이 받아도 네. 마름입니다. 굉장히 서글픈 얘기인데. 그렇죠. 마름을 뛰어넘는 그런 조직에서 마름이지 않게 되는 경우를 왕왕 영화 같은 데서 보지 우리는. 마피아 조직 같은데. 제껴버린다던가. 네. 우리 이거 그럴 순 없잖아. 공사 치워가지고 묻어버린다든가. 공사 치고 뭐 이렇게 토막 치고 이건 아니니까. 대부분의 월급을 받는 이제 일을 하는 경우에 네. 특히 이제 오너가 있는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을 받는 경우에 네. 굉장히 힘들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가족을 지탱하고 뭐 이래야 되니까 그냥 하는 거 이분들이라고 얼마나 그러겠어요.
자괴감 들 거야. 네. 그래서 반드시 이분들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막 고민 많았겠지. 또 하나의 가족실을 빨리 만들자. 만들어야 된다. 참. 그래서 부당하고 부도덕. 이게 사실 리더가 모자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리더가 훌륭한 사람이면 본인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아무리 뭐 하더라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 올라가 있는 리더가 깜냥이 이렇게 안 되면 이렇게 훌륭한 엘리트들이 모여서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닭짓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좀 싫고 본인이 내 맘대로 살고 싶다. 그럼 저처럼 나오시면 됩니다. 네. 나오시면 돼요. 살면 된다. 네. 그러니까 부연을 하자면 깜냥이 안 돼서 닭짓을 한다가 조금 그러니까 더 가자면 부정을 저지르는 리더가 있으면 똑같이 우리도 죄를 짓게 되는 게 짜증나는 거지. 깜냥이 안 돼, 멍청해가지고 일을 잘 못한다. 는 아닌 거지. 그러니까 잘못을 하면 그 밑에 아무리 의지가 있는 사람도 그 잘못에 같이 휘말려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그게 정말 안타깝다는 거죠. 그렇다고 뭐 그걸 우리가 동정할 거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동정할 건 아니죠. 네. 그냥 서글플 뿐이지. 네, 그렇죠. 자, 아무튼 그래서 삼성과 관련된 쟁점, 뭐 재판의 경과, 일지 뭐 이런 것들을 쭉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이제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를 볼 때 무죄가 나오거나 굉장히 솜방망이 처벌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적어도 한 7년형 이상은 나오지 않겠나. 뭐 요렇게 최소 반띵 이상. 최소 7년형 이상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근데 만약 7년을 받으려면 국외재산 도피 부분이 무죄가 나와야 되거든요. 10억짜리가 빠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10억 빠져야지. 그래야 이게 뭔가 되잖아요. 그럼 뇌물죄 뭐 이렇게 하면서 정상 참작도 하고 뭐 이쪽에서 먼저 달라고 했으니까 뭐 이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한 7년 정도 때리면 내가 보기에는 재판부에서 해줄 수 있는 최선이 아닌가. 근데 국외재산 도피가 만약에 못 빠진다. 그러면 10년은 나오나 봐요. 그러니까 7년 혹은 10년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이거 아마 이제 내일 뉴스 공장에서도 분명히 총수가 물어볼 거야. 그래서 몇 년 받는다고요? 몇 년? 맞춰보라고 빨리 몇 년? 그랬을 때 김프로는 7년 얘기했는데 과연 저쪽에서 몇 년을 부를 것인가? 요게 이제 배틀 포인트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국외재산 도피 부분이 무죄가 써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10년 된다고 보고 만약에 그 부분이 이제 막 법리적으로 이제 따져가지고 어떻게든 무죄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러면 7년 정도 보는데 그래도 10년은 해야 맞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우리도 한번 해볼까? 그래요. 자, 몇 년? 나는 도피 안 될 것 같아. 국외재산 도피 구제가 안 될 것 같아서 딱 10년 줄 것 같아. 10년. 네. 상징적으로. 자, 배 감독님은? 난 그냥 12년. 12년. 그대로. 12년. 그대로. 왜냐면 이거 내가 만약에 판사다. 아무 소양이 없지만 이게 뭐냐면 역사에 남는 레퍼런스잖아. 그렇죠. 한번 그냥 그대로 받았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 니들 다 말 맞네. 12년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또 판사 인생에 또 획 한번 긋는다. 12년 이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왜냐면 이제 항소심 올라가고 어쩌고 하면서 떨어질 걸 감안해가지고 12년을 뭐 상징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무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주가가 얼마 오를지 맞추는 것도 재밌겠네. 주가는 좀 많이 오를 것 같아요. 10년 나오면 10배? 그래요. 주가는 오를 것 같아.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삼성 관련해가지고 정리를 해봤는데, 요 말을 듣고 이해를 잘 못하겠다. 법리적으로 좀 뭔가 부실한 것 같다. 김어준의 뉴스 공장이 AS를 할 거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 가서 들으세요. 우리 걸 AS 할 거야. 우리가 그 이정열, 정도야. 이정열 혹은 뭐 양지열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AS를 할 거거든요. 거기 가서 들으십시오. 요건 한번 맞춰보자. 이 정도 사이즈의 일이면은 양지열 안 쓸 것 같아. 전 이정열 판사 나온다고 봅니다. 이정열. 혹은, 박범계 씨는 이제 현직 의원이기 때문에 요런 쟁점이 있는 부분에 정치적 쟁점이 아니잖아 이게. 법리적 쟁점이 있는 부분은 잘 안 나오시더라고. 뭐 그렇긴 하죠. 제가 들어보니까. 일리 있네요. 저는 이정열의 한 표. 뭐 어쨌든 누가 하든 상관없고 자기들 섭외되는 사람 하겠지. AS만 잘해줘. 그래서 저희들 거 AS를 할 거니까 거기 가서 들으시고 이번 주는 요렇게 저희가 우위에 서가지고 뉴스공장 AS 타이틀 떼고 그쪽에서 알아서 AS 하도록 요렇게 여지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던졌어. 자, 받아봐. 자. 먹고 살 걸 하나씩 던져줘야죠. 그렇죠. 상생해야지. 또 하나의 가족. 자, 아무튼 저희는 내일
좀 다른 주제 가지고 찾아오고요. 오늘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